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우올림픽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 또 치안 문제 여기에 도핑 파문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육상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서요? 네, 그 러시아 육상팀이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도핑 의혹 탓에 리우올림픽에 나서지 못하게 됐는데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그 러시아 선수들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취소 소송을 기각했고요. 네. 그 앞서 세계반도핑기구가 2014년 소치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그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도핑 샘플 조직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장대 높이뛰기 이신바에바 등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리우행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아. 자, 사상 최악의 도핑 스캔들 같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게 어떻게 도핑을 실시한 거예요, 도대체? 네,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교묘한 바꿔치기 수법을 썼는데요. 네. 세계 반도핑 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정부 주도하에 금지 약물이 포함된 술을 선수들에게 먹였는데요. 금지 약물 3가지와 술을 섞은 이 칵테일을 귀부인이라고 불렸고요. 또 도핑 테스트는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피해갔는데 러시아 정보기관 직원들이 약물 복용 선수들 경기가 열린 날 밤에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샘플 보관소에 침입해서 몇 달 전에 미리 채취한 해당 선수의 깨끗한 샘플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이런 식으로 폐기된 도핑 양성 반응 샘플만 무려 58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러시아의 다른 종목 선수들까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나요? 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다른 종목 출전 여부를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열리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네. 최종 결정할 일정인데요.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러시아의 전 종목 출전 금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요.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번처럼 도핑 문제로 국가 전체가 참가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올림픽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건데요. 자, 만약에 러시아의 리우 올림픽 참가가 무산되면요. 이게 메달 판도도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2개로 종합 4위에 오른 스포츠 강국인데요. 만약에 러시아의 리우행이 좌절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메달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나서는 리듬 체조에서 세계 1위와 2위가 러시아의 쿠드랍체바와 마문이고요. 네. 두 선수의 출전이 무산될 경우에는 세계 5위인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고요. 이 밖에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과 여자 배구도 러시아가 못 나올 경우에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득은 있겠지만 또 씁쓸함도 좀 남아요. 자, 네, 맞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가 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아무도 믿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은 이 강국이 안 나오는 것도 좀 씁쓸함이 있지만 그동안 강국을 유지했던 것이 어찌 보면 사기다 또 이런 정황이잖아요. 이게 네, 이래도 저래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세계 언론들도 좀 비난의 시각을 굉장히 좀 세게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국내 프로야구 주말로 넘어가서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실에서는 4회 초 현재 두산이 LG에 3대0으로 앞서 있고요. 광주에서는 3회 말 현재 기아가 NC의 3대1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넥센은 3회 초 현재 SK에 2대1로 이기고 있고, KT는 3회 초 현재 삼성에 2대0으로 앞서 있고요. 하나와 롯데는 3회 말 현재 0대0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요, 이 끝판왕 오승환 선수가 계속 맹활약 중이죠?
네, 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어제 세고와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연달아서 9회 1이닝을 깔끔히 막으면서 시즌 3호와 4호 세이브로 수확했고요. 특히 2차전 9회에는 무려 155.3km짜리 공을 던졌는데요. 그 오승환 선수가 오늘 강속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아마도 그 더위 탓에 기계가 과열돼 고장난 것 같다고 그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여유를 보였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정치 분석 대개는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만 콘텐츠와 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정치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지난주에 아주 재밌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네, 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아하. 어떻게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지 그 비결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비결 정말 궁금한데요. 부동산 재벌이니까 돈을 막 써서 경제력이 한몫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물론 미국은 선거운동 자금 마음껏 모으고요.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돈 많은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득을 봤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TV 광고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지만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공화당 민주당 경선 후보 통틀어서 선거 자금이 얼마나 모으고 썼는지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가장 돈을 적게 쓴 사람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이야, 이거 가장 돈 많은 재벌이 정작 선거운동에 가장 돈을 적게 썼다. 자, 그러면 이 경선 초반에 좀 많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아웃사이더라고 불렸던 트럼프가 돈도 안 썼는데 또 광고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주류 후보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 데이터 살펴보면요. 16명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정말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네네. 심지어 언론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악조건에서 지지율 끌어올린 요인을 살펴보니 바로 막말, 망언, 그 기술이 그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막말과 망언의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다. 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자, 트럼프 후보가 사실 막말로 여러 차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막말을 하면 좀 욕을 많이 먹고 막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막말, 망언 때문에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맞대결했던 정동영 후보의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된다. 아, 생각납니다. 네, 이게 바로 노인 폄하 발언이다 해서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건 있어요. 네. 막말을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슈의 중심이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막말의 효과 확실하죠. 그렇긴 그렇죠. 막말을 하면 이슈의 중심이 되는데 그게 호불호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야, 최근에도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서 듣는 우스갯소리가 이 자신에 대한 기사라면 부고만 아니면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일단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까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사례에서 얘기하셨듯이 인지도가 높다고 선거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동영 후보가 그 노인 폄훼 발언으로 몰리면서 이 대통령에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은 뭐가 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사실 정치 전문가, 언론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거다. 예상하는 근거가 바로 그 막말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막말은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네. 이런 결과 나왔는지 소위 막말의 기술을 전수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막말의 기술, 방송에서 이런 거 전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들어보죠. 네. 트럼프의 막말에 남다른 기술이 있다. 자, 그의 발언 좀 어떤 게 있는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두드러지는 기술 2가지만 딱 꼽아서 설명드릴 텐데 네. 제가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 타겟팅입니다. 마이크로 타겟팅. 네, 뭔가요? 누군가를 막말로 공격할 때는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그의 약점을 때립니다. 아하.
트럼프는 더 놀라운 게요. 누구나 생각하는 그 약점이 아니라 차마 저기를 때리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을 때립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예가요. 바로 존 맥케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요. 같은 공화당의 경쟁자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베트남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전쟁 영웅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베테랑이라고 부르면서 그럼요. 예우를 하죠. 그래서 뭐 군인이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런 식의 우회적인 그 공격은 있어도 전쟁 영웅 자체의 타이틀은 뭐 안 건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그 언터처블 전쟁 영웅 타이틀을 바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전쟁 영웅 아니다. 어. 포로로 잡혀서 영웅이면 뭐 다 영웅이냐? 아니다. 난 붙잡히지 않는 영웅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전공법이군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난리가 트럼프를 났을 거 아니에요. 비난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요. 정작 트럼프 지지율이요. 오히려 올랐어요. 그 직전에 6에서 8%였다가 지지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결과 왜 나왔느냐 봤는데 당시 그 발언이 언론사 헤드라인을 점유한 수치가요. 무려 89%. 거의 다 점했네요. 네, 미국 전체에서 트럼프 발언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16명의 경쟁자를 다 들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막말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 아니라요. 네. 철저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 계산된 판단이었다? 맞습니다. 왜냐? 맥케인은 2008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거든요.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준 주인공. 그 들러리죠. 네네. 그래서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전쟁 영웅이란 타이틀에 가려져 있는 그 맥케인의 약점이죠. 오바마한테 패배한 무기력하고 나약한 패배자 이미지를 이 말로 들춰낸 거죠. 트럼프는 적을 쳐부수고 이기는 사람이 영웅이지 네. 포로는 희생자일 뿐 절대 영웅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불만을 시원하게 터뜨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원함을 줬군요. 네, 바로 사이다 발언인 거죠. 사이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그 당시에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이 불법 이민자를 공격하는 발언이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던데 일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 참 만화 같은 얘기인데 말이죠. 네,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편인데요. 공화당은 백인 중심이라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아하. 미국 내 뭐 히스패닉 유권자 비율이 상당해서 사실 내심 불만이 있어도 공격을 절대 안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남들을 못 때릴 것 같은 데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익에 영향을 줬는데 저는 사실 맥케인 후보에 대한 막말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버니 샌더스는 본선 진출 실패했죠. 힐러리에게 졌습니다. 네, 그 차이가 뭘까? 그게 바로 주류가 될 수 있냐 없냐인데요. 네. 그게 주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바로 당내의 거물을 꺾음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평소에도 막말로 인기는 많았는데 네. 쟤는 아웃사이더니까 결국 본선은 못 가. 이런 이미지가 그래요? 있었거든요. 이 심리적 한계를 맥케인이라는 거물을 공격해서 무너뜨림으로써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거죠. 그렇군요. 자, 마구잡이로 막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상을 골라서 싸움을 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트럼프의 막말의 기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 기술은 낚시와 덫입니다. 네. 이게 뭐냐? 그가 하는 막말은요, 사실 잘 계산된 낚시이고 덫입니다. 네. 여기에 발끈한다. 바로 그 낚시와 덫에 걸리는 건데요. 사실 트럼프 연설문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쉬운 단어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뭐 법 집행 엄정해야 된다. 불법인 잘 단속해야 된다. 뻔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쉽고 평범한 이야기 사이에요, 막말을 한두 문장 꼭 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막말은 다음날 트럼프의 비판적인 진보 매체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네. 멕시카는 범죄자들이다. 이런 문장 같은 거죠. 네. 이 문장이 다음날 무조건 다 헤드라인에 지배를 하면서 막상 들여다보면 내용은 그럴듯하거든요. 불법 이민자 문제 심각하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말로 적을 낚아서 그들을 자기의 홍보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피싱이라고 부르는 낚시질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을 주로 낚는군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 중에요, 가장 신문 1면을 많이 점유하는 게 트럼프인데요. 네. 전체 경선 기간 중에 82%를 차지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씁쓸한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면서 생발날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차라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나비비자의 2배인 60만원 할인까지.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 1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7월 모닝 디럭스 오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이지윤,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